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주장에 대해 직속 상관인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댓글 수사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기강회의와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장관, 국정원장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이버 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그리고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상관 지시와 국가정보원과의 연관성 여부가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이른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하고 매서운 한파도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베리아의 폭설이 북극 한파로 이어지는 원인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TV가 삼성 휴대폰의 통화 성능과 수리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과 스타벅스 같은 잘 나가는 외국 기업이 이어서 삼성 때리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저렴하게 육아용품을 사려는 알뜰 주부들을 노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역시 주부인 척하며 팔 물건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산모들에게 팔리고 있는 모유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각종 세균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산모들 사이에 모유 거래가 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한지 취재했습니다. 약을 먹거나 모발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세포를 대머리에 심는 새로운 탈모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탈모 환자의 모발 씨앗 세포를 배양해 피부에 심었더니 머리카락이 새로 났습니다. 옷과 화장품은 물론 액세서리까지 이용해 멋을 내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 여성 의류 매출은 줄었지만 남성 패션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이 집값을 빼고도 1인당 5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마다 결혼 비용의 격차도 점점 커져서 10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트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해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외압과 항명 등 모든 의혹을 샅샅이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어제 국정감사장.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에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외압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그 느낀 검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던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감찰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즉각 대검찰청은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감찰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국정원 법무부의 외압 의혹 등은 보고 누락 논란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샅샅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보고라인에 따른 조영권 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윤석열 전 수사팀장뿐 아니라 30여 명의 특별수사팀 전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전재욱입니다. 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들, 누가 진실인지를 밝히는 게 감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상처는 더욱 깊게 패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팀장이 집으로 찾아와 수사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뿐 정식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윤 전 팀장은 수사 계획까지 상세히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에 대한 결재권. 주요 사건은 차장 검사가 결재하도록 돼 있는 검찰의 위임 전결 규정을 두고 해석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이 규정을 윤 전 팀장의 상관인 2차장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윤 전 팀장은 특별수사팀장이 차장급 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찰 이후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
법무부 장관까지 외압에 관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팀장이 감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은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세로, 김재영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내부의 갈등은 학명이자 파벌 싸움의 하극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새누리당은 또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비롯해 참여정부 기간 중 특채된 공무원들이 학명파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패배 한풀이의 못된 습관에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 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찰 요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찰을 요청한 만큼 수사 외압 의혹과 보고 누락 논란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 법무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이 있어야. 일부 의원들의 대선 불복성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한 듯 이번 사건을 대선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세균 의원이 다시 대선 불복 논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찰 요청과 관련해선 국면 모면용 임기응변이라며 폄하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군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 성향의 글을 올린 데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사이버 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국방부 수사관들은 해당 요원과 직속 상관의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군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블로그 등에 조직적으로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또 근무 중 글 작성 경위와 상관의 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공조 여부도 집중 규명 대상입니다. 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합동조사 중간 발표에서 해당 요원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지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 사령부 1처장 등 3명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 근무했다는 연계설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으며 국정원 예산 지원 논란도 국방비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인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군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국방부 수사에 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 등 모두 1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석재 회장이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참여연대 등의 고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KT 본사와 계열사, 이석채 회장의 집 등 16곳에 대해 전면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만 받아 회사에 870여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또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 등이 이 회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KT 측은 사옥은 감정가 대비 95%의 금액에 팔렸으며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상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더 일찍 시작돼서 다음 달 중순쯤 첫 한파가 올 걸로 전망됐습니다. 시베리아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쌓이면서 냉기가 더 강해져서 겨우내 몹시 추울 거라고 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일찍부터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9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9배나 되는 땅덩이가 때이르게 흰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바이카로 주변과 티베트 고원, 백두산 천지까지 온통 하얗습니다. 눈은 햇빛을 90%나 반사해 대륙을 급속히 냉각시킵니다. 극지연구소는 올겨울은 시작부터 매서운 한파가 닥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0월에 시베리아에 내리는 눈은 시베리아 고기압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추위가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폭설로 식으면 수십 킬로미터 상공 성층권으로 에너지가 이동해 오히려 성층권이 뜨거워지는 돌연 승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겨울처럼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갇혔던 한파가 쏟아져 내려와 한반도와 유럽, 북미 동부 지역까지 북반구 주요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첫 겨울 한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모유가 꼭 필요한 아기라서 혹은 모유가 아기에게 좋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라도 사는 엄마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국립 어린이 병원이 거래되는 모유의 안전성을 점검해 보았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뉴욕 이현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모유를 구입하고 있는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둔 한 엄마. Filled to the top. Okay, these again are the bottles from that one mother on Facebook.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모유인지 제대로 적힌 건 거의 없습니다. 미숙아를 위해 모유를 구입하고 있는 엄마도 그저 믿고 살 뿐입니다. Should I or shouldn't I? And I just had to say, you know what, like, I just have to trust.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국립 어린이 병원이 인터넷 모유 판매 사이트 100여 곳에서 모유를 구입해 분석한 결과 4분의 3에서 대장균이나 포도상 구균 등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3개 사이트 모유에서는 장염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도 나왔습니다. 비위생적인 저장 용기나 유축기 사용, 배송 과정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유 공급자가 질병이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Could be exposing your infant to chemical contaminants, pharmaceuticals, or drugs as well. 미국에도 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모유 은행이 있지만 값이 비싼 데다 공급량이 적다 보니 비공식 기관을 통한 인터넷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국내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모유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유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되는 거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박주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의 한 직거래 사이트, 자신의 모유를 판매한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냉장고 한가득 모유팩이 담긴 사진과 함께 신선한 모유를 저렴하게 판다고 강조합니다. 100이라고 하면 2,000원 생각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신선도는 3개월, 6개월까지 가니까. 하지만 위생 상태가 불결한 모유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유 제공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간염과 에이즈는 물론 매독과 같은 성병도 모유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유아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단속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람 몸 자체가 관련되고 식품으로 볼지 안 볼지 아직도 정리가 명확히 좀 덜 된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들이 모유를 기증받아 저온살균, 미생물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모유 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유은행이 활성화되도록. 이런 정부의 무관심 속에 2008년 5곳이었던 모유은행은 현재 단 2곳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잘 나가는 외국 기업들을 골라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 또 스타벅스 모두 당했습니다. 이번엔 삼성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베이징 고지룡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CCTV의 30분짜리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삼성 휴대폰이 자주 통화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제품 결함 때문이라고 보도합니다. 每天大概死20-30次的那种，就是一直只能是用达电池。 이어 AS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이달 초에는 신화망 등 다른 매체들이 휴대폰 배터리 폭발 사고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이 삼성 때리기는 중국 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CCTV는 그제 중국 스타벅스 커피값이 인도보다 2배 가깝게 비싸다고 보도했는데 이 또한 스타벅스의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스타벅스 커피값은 카페라떼가 4,700원 정도로 중국의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슷합니다. 중국 정부는 금년 연초부터 자동차, 분유, 제약 업종에 있어서 잘 나가는 외국 업체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초 애플이 중국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며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견제 속에 삼성의 현명한 해법이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러시아에서 달리던 버스가 폭발해 6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슬람 반군의 자살 폭탄 테러로 밝혀졌는데 내년 2월 소치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달리던 버스 안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터져나옵니다. 승객 수십 명이 뛰쳐나오고 거리에는 차량 파편이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러시아 남부의 도시 볼고그라드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들로 6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Эта женщина зашла в автобус на одной из остановок и почти сразу после этого прогремел взрыв. 러시아 당국은 테러범으로 다게스탄 출신의 30대 여성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폭탄띠를 몸에 두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에 쓰인 폭탄띠는 같은 조직원으로 폭탄띠 전문가인 내연남이 만들어준 걸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슬람 반군은 재작년 모스크바에 있는 공항에서도 테러를 감행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릴 소치는 이들 반군의 거점 지역에서 가까워 테러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취객들을 노리는 절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근에는 택시기사 행세를 하면서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에 많은 취객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만취해 쓰러진 사람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지갑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최근 넉 달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들의 호주머니를 턴 50살 이모 씨. 취객에게 말을 건네본 뒤 완전히 곯아떨어졌으면 곧바로 지갑을 꺼내 달아났고 의식이 조금 남아있으면 택시기사 행세를 하며 택시비를 안 냈으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비가 없으니까 자비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피해자 5명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순순히 건넸고 결제에 필요하단 말에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이 씨는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이 씨에게 현금 카드를 맡겼다가 은행 잔고 1,100만 원을 다 털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생활비, 또 유흥비, 또 일부는 사설 경마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취객 20명에게 5천만 원을 빼앗은 이 씨를 구속하는 한편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 비밀번호는 입력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을 먹어서 탈모를 늦추거나 남은 머리카락을 뽑아서 빠진 곳에 옮겨 심는 모발 이식이 그나마의 해결책이었는데요. 이 아예 머리카락 씨앗 세포를 심어서 새로 나게 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제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세계적인 스타들에게도 큰 고민은 탈모입니다. 웨인 루니도 탈모만큼은 감추고 싶었는지 뒷머리 남은 털들을 뽑아 밋밋한 앞머리에 나눠 심는 모발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할 수 있는 모낭이 대략 5,000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머리만 심을 수 있죠. 먹거나 바르는 약도 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머리가 빠집니다.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씨앗에서 숯불이 자라나듯 빠진 머리카락도 쑥쑥 날 순 없을까? 머리털을 만드는 모발 씨앗 세포입니다. 미국과 영국 공동 연구진은 이 세포를 탈모 환자들의 뒷머리 피부에서 채취해 여러 개로 배양한 뒤 씨를 뿌리듯 인체 피부 조직에 심어봤습니다. 6주 뒤 7명 중 5명의 모발 씨앗 세포에서 머리털이 자라났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도 없고 머리카락을 무한정 새로 자라게 할 수 있어 획기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t's actually been shown in an entirely human-to-human context. 하지만 뿌린 머리털 씨앗들에 비해 자라난 머리카락 개수가 적고 가늘게 듬성듬성 자란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육아용품 저렴하게 사려는 주부들을 노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꼼꼼한 주부들을 어떻게 속아 넘겼는지 장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딸아이 돌잔치를 앞둔 주부 김모 씨는 얼마 전 한 인터넷 카페에서 천일염과 그릇 등 답례품을 주문했습니다. 품질 좋고 손님도 좋아한다는 후기를 보고 의심 없이 76만 원을 입금했지만 답례품은 오지 않았고 카페 운영자는 잠적했습니다. 후기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김 씨처럼 후기를 믿고 주문했다 피해를 본 사람은 200여 명.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카페 후기는 구입 비용을 돌려받는 대가로 허위로 쓴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점들만 어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고 또 엄마들이 그거 보고 더 가입할 수 있게. 얼마 전에는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유모차와 기저귀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120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아이 엄마인 것처럼 아기 사진도 보내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이 여성은 미혼에다 아기도 없었습니다. 옷이 맞지 않는다거나 공감대 형성을 많이 했었죠. 엄마들이니까 믿고 거래하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카페를 찾은 주부들이 같은 처지의 주부들의 말을 더 잘 믿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현금을 보내더라도 계좌 이체보다 결제 대금이 예치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건이 배송된 다음에 그걸 확인해야 그 금액이 사업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또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지급 정지 등을 통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현금 송금만 요구하는 업체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휴대폰 도둑이 하도 설치자 매장 출입문에 강화 유리를 쓰고 잠금 장치까지 설치했지만 그래도 절도범들은 맨손으로 쉽게 문을 엽니다. 왜 그렇게 허술한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스마트폰 매장. 모자 쓴 남성이 출입문을 3번 흔들자 문이 열리고 남성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주워 담아 달아납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매장. 역시 문을 연속해서 흔들자 스르르 열립니다. 20살 남모씨 등 7명은 잠긴 유리문을 마구 흔들어 여는 이른바 탕탕탕 수법으로 최근 2달 동안 수도권 일대 매장 11곳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0여 대를 훔쳤습니다.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문 같은 경우에 흔들어가지고 하면 이제 그 반동으로 인해가지고 문이 열린다고. 이들은 셔터가 없고 잠금 장치가 문 아래에만 달려있는 매장을 노렸습니다. 출입문으로 쓰는 강화 유리문은 두께가 1cm 안팎으로 웬만한 충격에 깨지지 않지만 의외로 잠금 장치가 허술했던 겁니다. 이렇게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줄은 몰랐고요. 자물쇠가 이렇게 쉽게 망가질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강화 유리문 아래쪽 잠금 장치에 계속 힘을 가하면 잠금 막대가 손쉽게 휘거나 빠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있으면은 여는 것도
중심이 잡히니까 다 든든하고요. 밑에는 해면은 이게 달렁달렁거리니까. 경찰은 진열된 상품이 잘 보이도록 유리문만 설치하는 매장이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2중, 3중의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빌려줬는데 빌려간 쪽에서 임대료도 안 주고 차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차를 빌려준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돌려받겠다며 납치극을 벌였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31살 권모 씨 등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잠시 뒤 이들은 사무실에 있던 오모 씨 등 2명을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폭력을 휘두릅니다. 몇 명이 와서 뭐 때렸다, 그리고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권 씨 일행은 이후 오 씨 등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대전의 한 모텔에 가두고 다시 폭행을 했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당한 오 씨 등은 1,000만 원을 권 씨에게 계좌로 보내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0시간 만에 탈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각각 1억 원이 넘는 외제차 석 대 때문.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자인 권 씨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오 씨 등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이 차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가 버리자 차를 돌려받겠다며 납치극을 벌인 겁니다. 야, 네 차 찾아가려면 나한테 돈 가져와라. 차를 훔쳐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쓴 금액 이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오 씨 등이 납치 폭행 사건 피해자이긴 하지만 권 씨에게 차를 빌린 뒤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팔아 돈을 챙긴 혐의가 있다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헐렁한 양복에 특색 없는 넥타이. 이 남성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옷차림이죠. 하지만 요즘은 옷과 액세서리는 물론 화장품까지 유행과 개성을 쫓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커지고 있는 남성 패션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기자입니다. Everybody get up. 가죽 재킷에 스카프, 꼭 붙는 면바지에 스니커즈나 캐주얼 슈트.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와인색, 핑크색 바지도 꺼리지 않습니다. 타일 정장을 선언한 이 회사에선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은 찾기 힘듭니다. 복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좀 자율화되고 또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도 서로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업무 능률도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엇비슷한 신사정장 대신 개성 강한 비즈니스 캐주얼이 대세. 옷깃에 꽂는 핀을 말하는 부토니에나 앞가슴에 꽂는 포켓치프 같은 액세서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바지통이 좁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패션 양말 매출은 해마다 200% 이상 가파른 증가세. 남성 구두의 왕좌는 천편일률 검정색에서 세련된 브라운으로 넘어갔습니다. 불황의 여성옷 매출은 3%가 줄었지만 남성 캐주얼은 11%가 늘 정도로 화랑세입니다. 화려하고 감각적인 옷차림을 하다 보니 여성들의 전유물이던 화장품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남성들도 맑고 환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조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슴엔 야망이 뜨겁게 고동친다. 향취는 중후한 스파이시 우디. 저 동안이에요. 누가 더 어려 보여요? 남자 피부 안티에이징을 시작할 때. 스킨, 로션이면 충분했던 남성 화장품 시장은 에센스, 수분크림, 비비크림까지 폭발적인 증가세. 2009년 6,500억 원에서 올해 1조 1,000억 원으로 매출이 수직 상승했고 전체 시장의 15%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좀 더 하얗고 깔끔한 피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깔끔한 인상이 중시되는 취업 준비생,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눈썹 정리 매장의 남성 고객은 지난해보다 150% 늘어 전체 고객의 1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한번 와서 받게 됐는데 인상이 좋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옷차림부터 피부 관리, 화장까지 남성들이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며 외모를 가꾸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서도 변화는 감지됩니다.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은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직장 상사들한테 신뢰감도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한 투자?
최근에는 개성 있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치장 자체를 즐기는 이른바 노모족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개성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패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제2의 언어거든요. 결혼이 늦어지면서 소비 성향이 강한 30, 40대 미혼 남성들이 주택 구입 같은 재산 증식보다 당장의 소비에 치중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성 패션 업계는 나홀로 호황에 반색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출 신장률이 국내 브랜드의 2배 가까이 치솟는 등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지나친 결혼 비용, 고쳐야 할 병폐 중에 하나인데 집값을 제외한 결혼 비용 과연 얼마나 들까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5천만 원이 넘었고 가정별로는 최대 10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전 기자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신부가 수줍은 듯 들어섭니다. 강당 바닥엔 돗자리를 깔았고 붉은 천으로 격식을 갖춘 상엔 배추와 밤이 놓였습니다. 서울 시민청에서 차려진 이른바 작은 결혼식. 한복 구입비와 식대를 제외하면 예식 비용은 6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좀 집안잔치 같은 결혼식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저도 즐겁고 가족분들도 즐겁고 친척분들도 즐거운 거. 하지만 이런 작은 결혼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결혼한 1000명의 결혼 비용은 집값을 제외하고도 평균 5,198만 원. 개인당 최소 330만 원에서 3억 원대까지 무려 100배 차이가 났습니다. 항목별로는 혼수가 평균 1,600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예식비도 1인당 1,240만 원이나 됐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결혼한 사람은 불과 94명, 650명은 일반 예식장에서, 60명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절반 이상이 남만큼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렇듯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기에 주택 구입이 평균 2억 7,200만 원, 전세는 1억 5,400만 원 등 새 출발에만 수억 원의 돈이 소요돼 신혼부부와 양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무좀 치료제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에이즈 치료에 획기적인 약이 만들어졌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른바 대박이 터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아그라도 그중 하나인데 이런 행운의 신약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장훈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던 미국 화이자사. 하지만 부작용이 발견돼 좌절했지만 이 부작용은 제약회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해 2조 원어치가 팔리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30년 전 개발된 우울증 치료제 역시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약에서 추출한 성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면 남성 성기능 장애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세로토닌 분비에 관여하는 약물과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착안해갖고 최근에는 발톱무점 치료제의 성분이 에이즈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나 새로운 약효에 착안해 신약을 개발하는 이른바 드럭 리포지셔닝은 현재 전 세계 제약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들어가는 경비가 적은 반면에 성공하면 수익은 보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이런 행운들이 우연의 선물로 치부될 수만은 없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 상위 20개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8천억 원 정도. 세계 최대의 제약사 화이자 한 곳에서 쓰는 돈 10조 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행운은 엄청난 투자와 노력의 부산물뿐이란 얘기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 국정감사에 나선 최윤희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의 행태가 6.25 정권 때와는 다르다며 독자적 판단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적극적 동의는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 없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합참 의장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거나 남북 군사력 균형의 변화, 또 북한 정권이 위협을 받을 경우 전쟁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훈련 양상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도발 가능성은 계속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3차 핵실험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상당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그러나 한미동맹 등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한 응징의지로 도발을 막을 것이며 군인의 입장에선 북한이 아닌 북괴라는 표현이 맞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이 북한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김정은 체제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군까지 동원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고삐는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내 취임사 너무 지루하지 않았어? 지난달 종영된 MBC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은 본방송 2, 3일 뒤면 북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등을 USB에 담아 밀수하거나 북한 내에서 직접 복제해 파는 조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나라 뚝딱? 그거 지금 보고 있어요. 구글 받고 지금 보는데 재밌어요. 노르텔로 불리는 중국산 저가 DVD 플레이어가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 하는데 북한에서 은밀히 확산됐고 감시망을 피하기 쉬운 USB도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 CDR 간을 못 안고 그 하나의 영화 많이 잡는 거. 리모리. 이거 요만한 거 쫓고 와서 어디다 싹 감싸버리면 되니까.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군부까지 투입해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황색바람, 자연바람을 다 막았는데 이 남수 CD만을 못 막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북한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동아대 강동환 교수팀은 올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무작위로 만난 북한 주민 25명 모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2020년에 최초의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달에 보낼 착륙선 모형이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2020년 달 표면으로 보낼 한국형 착륙선 모형입니다. 주로 자원 탐사 임무를 맡게 될 착륙선은 원자력과 태양전지를 사용하며 임무 수명은 1년가량. 안테나를 이용해 국내 지상국에 시시각각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하루에 3번 달 궤도를 돌며 표면을 관측할 궤도선 모형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관건은 로켓 추력 기술, 즉 엔진 개발에 달렸습니다. 2018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독자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달 탐사선은 1단계는 나사 등과의 국제 협력으로 공동 개발할 예정이고 2단계에서는 산학의 협력으로 독자 개발할 예정입니다. 약 7천억 원이 투입될 달 탐사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우주기술 수출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우리도 달 탐사를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 과학기술적인 능력을 또 보이는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으로 달에 보낼 궤도선은 내년부터, 착륙선은 오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중유럽 진출 거점국인 폴란드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폴란드가 중유럽 내 우리 기업 진출에 교두보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과 폴란드 경제 특구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당부하였고 T-50 고등훈련기와 잠수함 수출 등을 위한 국방 분야 협력도 합의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라시아 구상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권이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증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어자원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어린 연어를 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아직 회귀율이 낮은 편입니다. 올해도 선화해전 놓아준 연어들이 고향인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 왕피천이 동해와 만나는 하구입니다. 강을 가로질러 쳐놓은 그물을 한쪽으로 걷어올리자 어른 팔뚝보다 굵은 연어들이 힘차게 펄떡거립니다. 야, 이놈 크다 진짜. 야, 크다. 실하게 생겼어. 3, 4년 전 방류한 손가락 크기의 어린 연어가 이렇게 자라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잡은 어미 연어에서 곧바로 알을 꺼내 인공수정한 뒤 부화와 사육 과정을 거쳐 내년 봄에 방류합니다. 1970년부터 동해와 남해안 20여 개 하천에서 방류된 연어는 3억여 마리. 이 가운데 0.3%만 돌아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의 회귀율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방류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소화성 의료위원회 가입국으로 입지 강화 및 지향상 도모를 내어 중요한 사업이고 어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어린 연어의 안쪽 귓뼈에 추적 장치를 삽입해 회귀 여부와 경로, 기간까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병든 노모를 폭행하고 길에 버려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들의 범행을 감춰주려 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젊은 남성에게 머리를 맞은 한 할머니가 주저앉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폭행을 당한 66살 전무 할머니는 사흘 뒤인 지난 9일 새벽 집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충남 서천의 한 파출소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들인 39살 김모 씨가 버리고 간 건데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끝까지 감쌌습니다. 이야기도 계속 했는데 상하지 마요. 간섭하지 마요. 이러면서 그 말만 하고 그냥 옮겨가셨어요. 이곳 파출소 주변에서 처음 발견된 할머니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서천군청을 통해 노인 요양원으로 인도됐습니다. 얼굴과 몸에 온통 멍이 든 채로 요양원에 들어온 할머니는 신부전증이 악화돼 사흘 만인 지난 12일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여기 누워 계셨다가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셨다가 낮에도 잘 안 주무시고 밤에도 안 주무시고 계속 그런 식이었거든요. 경찰은 김 씨를 존속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김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호주에 4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벌써 엿새째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시드니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불똥이 쏟아지는 도로를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옵니다. 엿새째 확산되고 있는 45년 만의 최악의 산불로 세계적 관광지 시드니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불길이 시드니 인근 50km까지 접근하면서 도심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꺼먼 연기와 재로 뒤덮인 도심 하늘은 며칠째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드니의 대기 오염도는 평상시보다 최대 50배나 악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2배 이상인 1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고 추산되는 피해액만 우리 돈으로 1,000억 원대에 달합니다. But we did lose the complete house and unfortunately two fairly precious cars. 여전히 60개 이상의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17개가량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None of us know how far they're going to run yet, but what we do know is that together we have done everything we can to limit just how far those fires run. 한 명이 숨지고 주택 330여 채가 불에 탔고 블루마운틴 지역의 모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A급 전범뿐 아니라 강제징용된 한국인 2만 명도 일본을 지키는 신으로 강제 합사돼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명단에서 부모, 형제의 이름을 빼달라고 야스쿠니를 찾아 절규했습니다. 도쿄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합사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사 측은 참배에 방해가 된다며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빼면 안 와. 여기 오래도 안 와. 맞아요. 겨우 항의서만 전달한 유가족들은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 살아생전에 오빠 명단을 꼭 빼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님 부엘에 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처지의 유족 27명은 합사를 취소하고 유고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습니다. 다른 11명이 5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재판부는 야스쿠니 명부를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어도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그 정신이 우리는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신 가지고 끝까지. 피해자들은 야스쿠니 합사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다면 언제까지든 소송을 계속하겠다며 다시 외로운 싸움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합니다. 지난 16일 라오스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우리 국민 3명의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파견된 우리 법의학팀이 지문 등을 대조해 분석한 결과 59살 이강필 씨 등 3명을 확인했으며 유가족과 국내 운구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탁월한 기량을 과시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로 유도에서 최연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김재범. 1년이 지났지만 실력은 그대로였습니다. 1회전과 준결승을 한판 승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결승에서도 이희중을 업어치기 한 판으로 누르며 2분 38초 만에 승부를 갈랐습니다. 부상으로 세계선수권 출전까지 포기했었기에 이번 전국체전 우승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부활을 알린 금메달로 김재범은 지난달 태어난 딸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 분유값 벌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죠. 양궁 여자부에서는 세계선수권 대회 도중 쓰러져 숨진 고 신현종 감독의 제자 오다니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림픽 챔피언 기보배와 맞붙었지만 기죽지 않았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10점에 꽂아 넣는 집념을 발휘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최강 기보배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6대0 완승. 오다미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떠올렸던 신 감독에게 금메달을 바쳤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골프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이죠. 벌타 하나에 수억 원의 상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김한석 기자입니다. 여유 있게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을 확신하던 김영태. 13번홀 워터 해저드 구역에서 클럽 헤드가 땅에 닿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영태 프로가 5 언더였습니다. 그런데 13번 결국 공동 2위에 그친 김영태는 2억 4천여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2010년 9월 서경 여자 오픈에서 우승 축하까지 받은 장수영. 뒤늦게 한 홀에서 골프 가방을 앞에 둔 채 샷을 한 개 밝혀져 2벌타를 받았고 연장전 끝에 우승을 놓쳤습니다. 경기위원님의 판정을 받는 것이 현장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경기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마커 선수한테 통보를 하고 두 번째 공을 또 플레이할 수 있는 코너. 세계 정상급 선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엔 더스틴 존슨이 애매한 벙커 지역에서 클럽 헤드를 바닥에 댔다가 벌타를 받고 선두에서 추락했습니다. 황제 타이거 우즈도 올해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을 원래 위치보다 먼 곳에서 치는 규칙 위반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골프. 고도의 집중력과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올 시즌 부활을 꿈꾸는 프로농구 삼성의 김승현 선수. 전성기 시절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노룩 패스를 선보였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요즘 하늘 너무 맑아서 자꾸 올려다보게 되는데요. 연중 가장 쾌적하다는 10월답게 공기도 유난히 깨끗합니다. 평소 먼지 농도가 60 마이크로그램 수준임을 감안하면 서울 먼지 농도는 이달 내내 평소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북쪽 청정 공기가 높은 하늘을 메우면서 먼지를 밀어냈고요. 안개도 드물게 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쾌적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반면에 동해안 지방은 구름이 끼는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고 풍랑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북동쪽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동풍이 들어오겠습니다. 전국에서 종일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서 이 절기 상강답게 강원 산간 지역에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만큼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구름이 끼는 가운데 간간히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YON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